자, 합시다. 자, 지금 우리 도형을 하고 있어요. 도형. 자, 도형을 다른 표현으로 기하라고 합니다. 기하. 이렇게. 자, 기하는 크게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 선, 면. 근데 얘가 노는 세상이 원래 세 가지야, 세 가지인데 우리는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직선상의 세상에서 놀 수가 있고 아니면 평면상에서 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직선의 세상을 1차원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의 세상을 1차원. 평면의 세상을 2차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방정식으로서 그러니까 숫자로서 이 도형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해석기를 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그냥 직선이 아니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직선, 수직선상에서 점 이야기를 할 거고 선 이야기를 할 거고 면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또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좌표 평면이라는 평면에서 이제 이 도형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 좌표를 잡았고요. 거리도 구해봤고요. 특수한 점들을 찾아봤어요. 자, 선은 수직선상의 선은 선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전체야. 그래서 1차원에서 선은 다루지 않아요. 2차원에서 선을 다룰 거예요. 2차원. 근데 2차원에서 선은 크게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그죠? 무슨 선과 무슨 선이 있다? 직선과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직선을 살펴본 거죠. 특히 직선에 뭘 위주로 살펴본 거나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해석해야 해요. 오케이. 자, 이제 곡선을 할 건데 여러 가지 곡선 중에서 가장 간단한 곡선 하나를 볼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원이에요. 원. 곡선 중에서. 오케이.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겠죠? 그죠? 직선 봤으니까 곡선을 보겠다. 근데 원에 대해서 원의 성질, 즉, 자, 기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그랬죠. 그 접근하는 방법이 유클리드 기하가 있어요. 논증 기하라고 부르는.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써 도형을 해결하는 파트이고, 그렇죠? 유클리드 기하. 해석 기하는 방정식으로서 어떤 도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관점입니다. 근데 그림으로서 원에 대한 성질들은 중학교 때 했다 이거야. 여러 가지 원의 성질들. 오케이. 우리는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고1 수학에서는 방정식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원을 들어갈게요. 원.
첫 번째 정의. 자, 우선은 어떻게 생겨먹은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느냐. 일단 원은 곡선이에요. 곡선. 잊으시면 안 돼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원이 아니라 선 자체가 원이야. 원은 곡선이에요. 원은 곡선이에요. 근데 이 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야. 점들. 어떤 점들이 모여 있냐면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이라고. 점들의 집합, 네, 이런 거. 여기 한 점이 있어요. 거리가 R로서 R인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럼 여기 또 거리가 R인 점이 여기 또 있어요. 거리가 R인 점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럼 이런 점들이 엄청 많겠지. 그런 점들을 계속 점 찍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이 곡선을 뭐라고 부른다? 원이라고 부른다. 이때 처음에 있는 이 한 점을 이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시고요. 됐나요? 여기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우리는 앞으로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런 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은 중학교 때 배웠다 이거예요.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고 넓이는 어떻게 구하고. 참고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시고요. r은 반지름.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고요. 뭐 이런 거.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그래서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 역시 세 가지 형태가 있나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첫 번째는 기본형입니다. 자, 기본형은 좌표 평면에 그리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요 원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야. 오케이. 자, 유도하는 건 생략하고, 자, 여기 있는 보라색의 점들의 관계식을 만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r제곱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특징은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얘는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개수가 같아요. 이차항의 개수가 같다. 근데 2차 방정식인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xy, x 곱하기 y라는 항이 없다.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만들면 2차항의 개수가 같아요. 그리고 xy라는 항도 없어요. 원의 방정식. 오케이. 그 중에서 제일 심플한 케이스. 우리는 얘를 보고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이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입니다. 되셨나요? 이게 기본이야. 두 번째는 표준형. 자, 표준형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표준형은 이건 직선이랑 똑같아요. 기본형이 있어요. 자, 기본형의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얘를 x방향으로 이거만큼, 알파만큼, y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시키면 표준형이 나와요. x방향으로 알파만큼, y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자,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죠?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x 마이너스 알파. y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y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형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퀄 r 제곱이 되시는 겁니다. 자, 평행이동시키면 반지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중심의 좌표는 바뀔 겁니다. 자, 이 친구의 중심의 좌표는 0,0이에요. 얘를 x방향으로 알파만큼 y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다? 알파 콤마 베타가 되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1번 낼 거야.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찾느냐? 표준형에서는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거꾸로도 만들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5이고 반지름이 7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중심이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9입니다. 이러면 오케이. 거꾸로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퀄 3인 방정식을 보고 원의 방정식이네 이러시면 돼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면 5,0이고 반지름이 얼마? 루트 3. 이렇게 어렵지 않죠? 원보다 아니 직선보다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세 번째는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은 표준형을 식을 정리를 해서 만든 게 일반형이에요. 표준형이 x-알파의 제곱 더하기 y-베타의 제곱 이퀄 r제곱인데 얘를 식을 정리를 하는 거야. r제곱 넘기시고 풀에 쳐가지고 정리를 하면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아이가 나오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얘를 정리했으니까 실제로는 중심과 반지름은 바뀌지는 않아요. 됐죠? 중심과 반지름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읽을 거냐? 표준형으로 바뀌면 우리가 읽기가 쉽잖아. 그래서 실은 원칙은 여기에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뭘 이용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원이 있어요.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한 팀이고요. y제곱 플러스 4y가 한 팀이고요. 됐나요? 마이너스 1은 넘길게요. 1이 됐어요.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있으면 되지?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으면 돼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있으면 되지? 플러스 4가 있으면 되고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얼마 된다? x-1의 제곱이고요.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이게 얼마? 6입니다. 로 정리가 되고 중심의 좌표가 얼마인 거다? 얘는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루트 6입니다로 읽어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이게 원칙인데 우린 좀 더 빨리 갈 거야. 여기서 바로 읽어낼 거야. 오케이? 자, 중심의 좌표는 자, 얘를 부호 바꾸고 반띵하세요. 우리 꼭지점 x좌표 찾듯이. 부호 바꾸고 반띵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a. 부호 바꾸고 반띵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이야. 꼭지점의 x좌표 찾듯이 얘는 중심의 x좌표도 찾고 y좌표도 찾으시면 돼.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거야. 반지름의 제곱을 어떻게 구하시느냐? 이거 제곱을 해. 4분의 a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해. 4분의 b 제곱. 그리고 아직 일 안 하는 건 얘 있지. 얘를 데려오는데 한 대 때려서 데려와. 부호를 바꾸라 해요. 마이너스 10. 오케이? 그러면 그게 반지름의 제곱이야.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심의 좌표를 찾고 싶어요. 중심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
원에서는 중심의 좌표를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중심의 좌표가 얼마다? 부호바꾸고 반띵 얼마? 1, 부호바꾸고 반띵 얼마? 마이너스 2.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게요.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이거 제곱 1 더하기 이거 제곱 4. 얘 때려서 내려와. 얼마? 플러스 1. 반지름의 제곱이 6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6이에요. 됐나요? 쌤, 저거 제곱은 뭐라고? 제 제곱. 아니 얘는 그냥 부호 바꿔서 제곱으로. 아, 오케이. 됐나요? 네. 한번 더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 이퀄 0.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 3. 자,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4 더하기 9에다가 플러스 2. 그래서 얼마? 15.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5입니다. 됐죠? 세 번째, 축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축에 접하는 원. 1번 x축에 접하는 거.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있고 어떤 원이 x축에 접합니다. 어떤 원이 x축에 접해요. 이렇게 중심이 a, b예요. 여기가 x축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까? 반지름이 얼마로 가면 될까? 여기 좌표가 a, b야. 반지름이 b. 자, 근데 x축에 접한다는 말은 밑에서 접할 수도 있어. 여기 중심이 a, b야. 그럼 반지름은 요만큼이겠지. 반지름은 얼마로 가면 되지? 얘는? 기록비? 어? 기록비? b가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음수요. 음수니까 반지름은 길이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 원의 반지름은 중심에 y 좌표의 절대값이다.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이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가 5, 마이너스 3이고요. 반지름을 주면 좋은데 반지름 대신 이걸 준단 말이에요.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원의 방정식을 보여주세요. 그럼 일단 중심이 5, 마이너스 3이니까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이꼴 반지름은 얼마지? x축에 접하니까 이거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3이네요. 얼마라고 쓰면 돼? 9.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거. y축이 여기 있어요. y축이 이렇게 접해요. 중심이 a, b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지? 네. a. 근데 y축에 접하는데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접한다. a, b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라고 해야 되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누가 된다?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입니다. 됐죠? 중심의 좌표가 2,3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일단 중심이 2,3이니까 뭐부터 쓴다?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퀄 y축에 접해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네요. 반지름이 2네요. 뭐라고 쓰면 돼? 4. 됐죠? 세 번째,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a면서 반지름이 a야. 반지름이 a이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 네. 4개를 그릴 수 있겠죠? 자, 반지름이 a면서 x,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이때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a니까 이 원의 중심의 접기는 얼마인 거야? a,a잖아. a는 양수.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지?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 이퀄 a 제곱이 되십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몇 분만 보신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a, a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이퀄 a 제곱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 이퀄 a 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될까? a, 마이너스 a.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 이퀄 a 제곱. 이렇게 네 종류의 원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는 봐봐. 어쨌든 x축, y축 동시에 접하니까 뭐 x좌표의 절대값이든 y좌표의 절대값이든 그지? 둘 다 반지름은 똑같다 이거야.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중심이 2, 마이너스 2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건 어떻게 되겠다? 중심이 얘니까 일단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4. 됐죠?